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미디어 단팥빵의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고양시의 여러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는 온맘입니다. 김대리, 주말에 가족들이랑 식사할 만한 곳이 있을까? 그럼요. 행신 제1공영주차장 근처에 있는 미각 54는 어때요? 미각 54? 네. 사장님이 찾아낸 특별한 비법으로 알맞게 숙성된 삼겹살과 목살을 맛볼 수 있어요. 무쇠철판 소뚜껑에서 구워서 먹거든요. 대파김치, 콩나물 부침과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오, 그런데 숙성 돼지고기면 비싸지 않아? 아니요.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가족들이랑 함께 가기 딱 좋아요. 행신동에서 찾은 미각의 신세계, 숙성 돼지고기로 제대로 된 한 끼, 미각 54에서 만나보세요. 검색창에서 미각 54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한동안 저는 말로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요. 그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고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병원에 다니고 했던 그런 모든 과정과 순서들이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서 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다시 저의 목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로 저희 고소목이 111번째 에피소드를 송출하게 되었네요. 이번 에피소드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와일드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불안정한 관계로 클라라님께 고소목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클라라님, 감사합니다. 극장판 와일드 로봇은 한 로봇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태풍에 휘말려 한 외딴 섬에 도착한 산업물 로봇 로즈. 처음엔 차가운 기계일 뿐이던 로즈는 섬의 동물들과 만나며 점차 자연을 배우고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처음에 로즈를 경계하지만 로즈는 자신의 진심과 노력으로 신뢰를 얻어갑니다. 특히 로즈는 부모를 잃은 오리 새끼를 보살피며 엄마 같은 존재가 되죠. 섬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동물들과 가족 같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할 순 없죠. 로즈는 자신이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섬과 동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로즈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와일드 로봇은 자연과 기술의 조화라는 독특한 주제를 다루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감동을 선사합니다. 로즈가 동물들과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따뜻하고 진심을 담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더불어 가족의 의미를 담은 서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아름답게 그려진 자연 풍경과 감성적인 음악도 작품의 매력을 더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와일드 로봇을 보면서 한국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떠올랐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1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암탉 잎사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닭장에서 나와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꿈을 위해 희생하며 모성애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동화입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자연 속에서 가족과 유대를 만들어가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주인공들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주변 존재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와일드 로봇은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탐구하며 미래적 배경을 그렸고,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전통적이고 현실적인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로봇과 마당을 나온 암탉은 둘 다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가족과 생명, 희생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며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뚜렷합니다. 와일드 로봇은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그리며 로봇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성과 환경을 탐구하는데요. 반면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닭의 시선을 통해 꿈과 자유를 강조하며 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죠. 또한 와일드 로봇은 미래적인 설정과 동화적인 스토리를 결합한 반면,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전통적인 농촌 배경에서 전개됩니다. 두 작품 모두 감동적이었지만 그 표현 방식과 메시지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엔딩도 다르죠.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엔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깊은 감동을 주는 걸작이라 서로 비교하며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와일드 로봇이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작품의 원작은 피터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피터 브라운은 그림책 작가로도 유명해요. 특히 오싹오싹 팬티라는 유머 넘치는 그림책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와일드 로봇 시리즈는 동화책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원작 소설 와일드 로봇의 기본 줄거리는 영화와 비슷합니다. 로봇 로즈가 태풍으로 섬에 도착하고 동물들과 친구가 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그리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 로즈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삶에서의 삶을 더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영화는 감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소설은 섬에서의 소소한 일상과 로즈의 내면을 더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시리즈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와일드 로봇의 탈출인데요. 2018년에 출간됐습니다. 여기서는 로즈가 섬을 떠나 인간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인간들과 다른 로봇들 사이에서 큰 모험을 하게 되죠. 로즈가 자연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동물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세 번째 책은 와일드 로봇의 보호로 2023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로즈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과 동물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며 이런 점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책에서는 영화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로즈의 내면과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원작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와 원작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감동을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와일드 로봇,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예요. 와일드 로봇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로즈는 인간이 아닌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연대라는 가치를 몸소 보여줍니다.
자연과 기술이 충돌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오늘날 환경 문제를 떠올리게 하죠. 특히 로즈가 가족처럼 여긴 동물들을 위해 보여주는 희생은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지만 로즈를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이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히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 때문이 아니라 삶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동물과 로봇, 함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두 집단이 서로 도우며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덮어줄 한편의 영화 와일드로봇.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감동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소한 목요일의 클라라와 온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